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롭스 이제 타입을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검증하는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롭스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프롭스 하면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뭐 프롭스가 아니라 이제 컴포넌트였죠. 우리 이제 앞서 이제 공부할 때, 자, 이제 컴포넌트라고 한다면, 자, 우리 이제 컴포넌트를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파트에서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던 거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컴포넌트 하면은 음, 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컴포넌트를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 세 가지는 네,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컴포넌트를 뭐 Vue.js 프레임워크가 됐든 뭐 리액트를 이제 공부하든지 간에 뭐 이 세 가지를 이제 구현하는 것들은 뭐 이제 Vue.js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를 이제 어떤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Vue.js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구현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이제 공부를 뭔가를 이제 해야 할지를 아는 것과 아예 뭐를 공부해야 할지 이제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컴포넌트 하면은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제 재사용, 반복해서 이제 하는 작업을 그렇게 이제 반복 작업을 하지 않고, 그죠? 하나 어떤 틀이 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꾸 이제 재사용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이제 컴포넌트를 이제 도입해서 이제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만든 그 틀, 어떤 이제 하나의 템플릿이 되는 그 컴포넌트에 우리가 뭔가 재료, 그죠? 재료를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제 붕어빵을 만들 때 판만 재료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슈크림 들어간 그런 어떤 붕어빵을 먹고 싶은데 팥만 들어간 그런 이제 붕어빵만 만들 수 있다면 조금 이제 뭔가 이제 재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뭔가 재료 여기서는 이제 값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이제 값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그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그죠?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다양한 값들을 이제 넣을 수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요거였죠. 자, 얘가 이제 뭐였습니까? 음, 자, 10초 드릴게요. 이게 뭐였습니까? 이거 사실 뭐 10초 드릴 것도 없죠.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타입을 뭐 체크한다든지, 그 다음에 값들에 대한 여러 이제 밸리데이터,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제 뭐 검증자? 네, 이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뭐 다양한 그 어떤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밸리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프롭스 타입 체크 및 이 밸리데이터 관련된 부분만 봐도 요것만 딱 놓고 봐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뭐 한 시간 뭐 이런 분량으로 사실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리액트 자 이제 입문을 이런 어떤 이제 초보자가 자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네, 반드시 이제 알아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입 체크를 어떻게 하고 또 이제 가장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밸리데이터 위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제가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도 사실 어떤 이제 상당히 그 고급 그런 어떤 이제 밸리데이터 기능도 있는데 사실 이제 거기까지는 너무 이제 많은 게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 위주로 이렇게 이제 기본이 사실은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검증.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당 이제 프롭스를 뭐 주고받을 때, 그죠? 이제 부모 컴포넌트, 자식 컴포넌트 간에 어떤 이제 프롭스를 주고받을 때, 이런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있고, 리액트도 있고, 당연히 이제 뷰.js도 어떻게 그 체크를 하고 하는지 그런 이제 방법적인 게 조금 틀릴 뿐이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방법도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뭐그 코드를 이제 작성하느냐 뭐 그런 아주 그 약간의 어떤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그 폴더를 좀 이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파일들은 요 이그잼, 자, 컴포넌트 폴더 안에, 자, 이그잼 1이라는 폴더에 집어넣고요. 자, 이제 이그잼 2라는 폴더 만들어 갖고, 그 안에다가 테스트 proofs.js 해가지고, 네, 요거죠. 지금
열려 있는 요 파일. 네. 자, 요게 이제 컴포넌트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앱 쪽은 자, 요렇게 앱 언더바 이제 proofs 이제 validator.js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둘 다 비어 있죠? 네, 둘 다 비어 있고, 자, 요렇게 이제 두 개의 자 파일을 자 요렇게 이제 이번 강의에서 요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 파일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컴포넌트 폴더 안에 이점 이쪽에 요거,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상위 src 이제 폴더 밑에 요 앱에 해당되는 파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나중에 요 index.js에서 좀 이제 불러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두 개 파일이 핵심적인 파일이 되는 거고, 이제 index.js에서 자 요 해당 앱 언더바 이제 proofs 이제 validator.js를 이제 불러들여서 이렇게 자 메인에 자 이제 뿌려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잠깐 볼까요? index.js 자 미리 이렇게 그렇죠? 요 이름은 그냥 앱으로 그냥 사용하면 되고, 네. 자 그럼 먼저 자 앱 언더바 이제 proofs 이제 validator.js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컨스트 자 요거는 뭐 그냥 앱이라고 이름해도 상관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자 리턴 뭐 여기다가는 이제 그 컴포넌트를 이제 불러서 이제 사용을 할 거니까요. 컴포넌트는 이제 얘가 되겠죠. 네, 테스트 proofs.js 자 요거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여기 와서 자 이제 얘를 작성을 이제 해줘야겠죠. 네. 자 테스트 자 이제 proofs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받아야겠죠. 이제 전달되는 이제 proofs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자 이제 구조분해 할당 하지 않고 그냥 proofs 관련된 거 하는 거니까 그냥 proofs로 이제 받아서 자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넘어오는 이제 proofs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자 첫 번째 proofs 퍼스트로 이제 보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쪽에서 이제 보내는 거죠. 이제 부모 컴포넌트 쪽에서 이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자, 이런 이름의 퍼스트라는 어떤 이제 변수 이름으로 이제 proofs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proofs, 세 번째 proofs, 네, second, third.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컴포넌트 작성을 해 놓고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만 우선 해 놓고, 자 그럼 이제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자 이제 테스트 이제 proofs 자 얘가 이제 컴포넌트 폴더 쪽에 자 뭡니까 자 exam2에 있어요. 그쵸 exam2에 자 테스트 proofs죠. 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밑에서 자 테스트 proofs 됐죠.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네 따로 이제 뭐 우리 이제 proofs를 전달하지 않고 이 부모 컴포넌트 쪽이죠. 네 여기에서 자 이렇게 자 자식 컴포넌트를 자 이렇게 이제 불러 들여갖고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자 여기 index.js에서 자 여기 이제 앱으로 그죠? 앱으로 여기서 또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가 여기 이제 HTML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아마 그 구동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터미널에서 새 터미널 자 열어 주시고 아이고 npm 스타트
자, 브라우저에서 보시면은 자, 뭐 이제 오류 나는 것도 없고 당연히 이제 전달하는 어떤 프로프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제 자식 그런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뭐 이제 부모 쪽에서 이제 사용할 때 뭐 전달하는 어떤 프로프스 값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이제 출력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부모 쪽에서 이제 사용을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그 넘겨주면 되죠. 프로프스 퍼스트 값하고 퍼스트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코끼리 코끼리 자 이렇게 하나 보내주고 자 세컨 이제 호랑이 사자 호랑이 네 자 요렇게 요렇게 이제 한글로 말고 다시 네 자 뭐 애플 오렌지 크게 뭐 상관없어요 네 그다음에 오렌지 그다음에 또 이제 멜론 네 자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이제 보내게 되면은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다 전달이 돼 가지고 그죠 요 컴포넌트로 요 컴포넌트 쪽에서 부모로부터 이제 전달된 그죠 값들이 세팅이 돼서 자 바로 뭐 에러 없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있죠 네 잘 되죠 네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자 우리가 어떤 이제 값을 보내지 않더라도 특별히 이제 에러가 나거나 이런 게 없죠 네 그게 디폴트예요 어떤 이제 꼭 이제 필요로 만약에 이제 이 프로프스 값이 꼭 그 프로프스 전달되는 값이 여기서 꼭 받아야 하는 값이라면은 이제 그런 어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또 설정을 해 놓으면은 뭐 에러가 난다거나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타입을 내가 이제 스트링으로 꼭 받아야 되는데 만약 이제 넘버로 보냈다든지 반대로 이제 넘버로 받아야 되는데 저쪽 이제 부모 쪽에서는 이제 스트링으로 이제 값을 보냈다든지 또는 뭐 이제 불리언형으로 여기서 트루펄스 이런 값으로 받아야 되는데 뭐 숫자나 이런 걸로 보냈다든지 뭐 이랬을 때 이제 그런 어떤 타입 체크 관련된 어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뭐 이제 보신 것처럼 뭐 요 서드 값이 뭐 전달이 되지 않더라도 뭐 오류가 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안 보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서드에 그리고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제 숫자를 보낸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부호령, 이제 불리언 타입도 조금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게 있는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뭐 100, 초보자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숫자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렇게 이제 보내시면 안 되고, 네. 뭐 지금은 이제 그냥 잘 출력되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넘버 타입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 숫자 타입을 보낼 때는 뭐 여기 이제 뭐 다운표 같은 거 안 해야 되나? 근데 벌써 이게 이상한 그 밑줄 나오잖아요. 여기도 에러 나오고. 그러면은 뭔가 다운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를 뭐 이제 좀 인티저형으로 뭐 바꿔서 이제 보내야 되나? 뭐 이렇게 초보자들은 이제 고민할 수도 있겠는데, 자, 어찌됐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는 이 프롭스 타입 체크 및 다양한 이제 밸리데이터 사용해 보는 요 파트가 생각보다는 제법 이제 공부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어떤 이제 고급 그런 어떤 밸리데이터까지는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은 더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는 자 우리가 이제 좀 고급 밸리데이터까지는 좀 그렇게 다 다루기에는 너무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건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한 뭐 10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생각보다는 제법 할 게 많죠. 그때 뭐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하나하나씩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네. 자, 우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 이 프롭스 타입을 기본적으로는 그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런 어떤 밸리데이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해당 이제 밸리데이터 관련된 어떤 도구를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설치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 패키지.js 내에 그런 것들이 여기에 그 설치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반영이 되어져요. 물론 이제 설치를 다시 언인스톨 하면은 다시 이제 그
삭제가 되어지고, 네, 그래서 이 패키지.js는 네, 어떤 그런 어떤 파일들을 저기서 그 저장하고 뭐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미리 제가 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삭제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예요, 요거. prop types. 자, 이제 prop types 해가지고 자 여기 있죠. 얘가 이제 그런 어떤 프롭스들을 이제 타입 체크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밸리데이터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설치가 그 되어 있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삭제하고 다시 이제 인스톨하는 것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이제 핵심은 뭔가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설치하거나 그럴 때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노드 이제 언더바 이제 모듈스 자, 여기에 각각 이제 모듈별로 이제 설치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복사 그 다운로드 되어져서 여기에 설치가 되어지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이쪽은 굉장히 많죠. 뭐 굉장히 많은데 뭐 사실은 직접적으로 뭐 하나하나씩 여기 이제 계속 이렇게 클릭해서 뭐 열어볼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기에 이제 어떤 모듈들이 이제 설치하면 설치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그런 정보는 여기에 이제 저장이 세이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제 프롭스, 네, 프롭 타입스를 이제 그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타입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타입을 체크할 수 있다. 네. 사실 뭐 가장 그 첫 번째 저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용도 그리고 가장 그 주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꼭 네, 이제 필요한 그런 어떤 이제 프롭스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전달되는 그 프롭스가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유무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설정할 수 있다. 디폴트는 뭐예요? 디폴트는 미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앞에서 이렇게 프롭스 전체를 전혀 이제 보내지 않더라도 보신 것처럼 뭐 에러가 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값들을 이 컴포넌트를 쓸 때는 이 세 개의 값을 전부 다 보내야 된다라고 설정을 해 놓았다면 여기 이제 오류가 뜨는 거죠. 자, 다시 이제 해놓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거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쵸? prop types 설치. 네. 뭐, 이거 이제 npm 뭐 해가지고, 뭐, i만 써도 되고, 뭐, install. 네. install.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름이 pro, 우리 이제 props잖아요. 그쵸? 근데 s가 안 붙어요. 네. prop 해가지고, 타입, 여기 이제 s 붙고, 요렇게, 요거예요. 요렇게 쳐줘야 돼요. 흔히 뭐 여기 이제 s 뭐 붙이고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프롭스니까 네 s가 없어요. 네 요거 네 npm 반면에 요거 이제 그 인스톨한 거 삭제할 때는 요거만 이제 언인스톨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인스톨하게 되면 여기에 요 패키지.js에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목록이 그 세이브 된다라는 말은 요 파일에 이렇게 이제 한 줄 작성이 추가적으로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요 패키지.json 파일에 자동으로 그렇게 목록이 작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인스톨하면 자동으로 작성되어졌던 게 또 자동으로 뭐야 삭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언인스톨하면 이제 여기서 그런 정보는 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여기에 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추가가 되어졌다. 또 언인스톨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그대로 네, 언인스톨 이렇게 해가지고 네, prop 네, types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자 이를 통해 컴포넌트가 전달받은 이제 프롭스들이 네, 뭐 여러 개를 이제 전달받을 수 있는 거니까 프롭스들이 타입은 맞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인지를 체크할 수 있다,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자, 목적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좀 복잡한, 그렇죠? 근데 복잡한 거는 여러분이 객체 만약에 프롭스는 여러분들 그 객체 타입을 보낼 수도 있어요. 뭐 문자열, 뭐 부호령, 그 다음에 true, false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숫자형, 그러니까 이런 거만 이제 그 프롭스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 컴포넌트 쪽에서 이 프롭스를 전달할 때는 뭐 객체를 뭐 배열도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제 객체 타입에 맞는지를 또 이제 어, 체크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조금 복잡한 그 타입 체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 스트링 뭐 넘버 뭐 이제 뭐 불리언 뭐 이런 거는 사실 간단하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밸리데이터 가지고 이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이제 복잡한 그런 어떤 객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복잡하게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고급 이제 그런 어떤 고급 그 검증자 이제 밸리데이터를 가지고 좀 하는 게 좀 따로 있어요. 음.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는 자, 임포트가 좀 필요하겠죠? 네, 임포트가 좀 필요하고요. 뭐 임포트 해갖고 뭐 이름은 여러분 뭐 AA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죠? 네. 요거 이제 프롭 타입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이름 그대로 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보통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뭐 이름은 크게 이제 상관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프롭스 뭐 체크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용을 해도 전혀 뭐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자, 이게 이제 타입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별도의 이런 어떤 모듈을 설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타입을 체크하는 스크립트가 있죠? 그게 뭐예요? 타입 스크립트. 네. 자, 이런 그 언어 타입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리액트 작업을 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타입을 체크하는 게 아예 이 스크립트는 있는 거잖아요. 타입 스크립트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언어를 그 가지고 어떤 리액트 작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 이런 어떤 모듈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설치해서 할 필요가 없죠. 음. 예, 없으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어떤 타입을 우리 뭐 체크하지 않아도 되니까 별도의 이런 어떤 타입 체크하는 이런 어떤 이제 도구를 설치해서 지금 우리의 타입을 체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시당초 얘는 타입 체크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 스크립트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자, 결국은 이제 타입 체크를 이제 뭘로 하냐? 타입 체크를 이제 어떻게 하냐? 검증자, 밸리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제법 많다. 제법 많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불리언 뭐 이런 것들 또 스트링. 네. 그다음에 뭐 넘버.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사용해서 바로 이제 타입을 검증할 수 있는 거죠. 뭐 배열이면 어레이. 네. 그다음에 오브젝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제 심볼도 있겠죠. 네, 심볼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펑션인지 뭐 이런 그 체크는 FUNC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엘리먼트. 그 다음에 뭐 필요 없다. 어떤 타입이든지 뭐다 다 받아주겠다. 뭐 이제 이런 것은 또 Any라는 게 있어요. Any. 그 외에 뒤에 나오는 것들은 좀 이제 고급 그런 어떤 밸리데이터 고급 검증자들이 또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다루기가 좀 뭐 이 과정에서는 좀 이제 벗어나는 것 같고요. 벗어난다기보다는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이제 기본적인 어떤 타입에 대한 검증 체크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애니 이런 것도 있어요. 애니 이거 사용하면은 네 애니 말 그대로 뭐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제가 한 10개 있다고 했죠? 10개 정도. 그러니까 이 그 프롭스 이 타입 체크를 하는 그 이런 어떤 이제 그 이 도구, 이 밸리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한 10가지 정도를 항상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를 너무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렇죠? 뭐 이제 외워야 하는 것들도 몇 개 있겠지만 뭐 다 자연스러운 것들이고 다만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이제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꾸 쓰고 자꾸 뭐 설치하고 뭐 언인스톨하고 또 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외워지는 것들이니까 너무 이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죠. 자, 여덟 번째는 요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타입 체크할 때 대소문자를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소문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그 스트링 같은 이런 이제 밸리데이터 사용할 때
자, 스트링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오류가 난단 말이죠. 넘버도 마찬가지예요. 넘버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그냥 소문자로 넘버, 스트링은 이렇게. 뭐 any도 뭐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그냥 any. 이렇게 이제 대소문자를 좀 이제 가리니까 대소문자를 좀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홉 번째. 자,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는데, 자, 아홉 번째. 자, 아홉 번째는, 자, 이제 디폴트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꼭 받아야 하는 뭔가 이제 전달하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그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있는데 third 값은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쪽에서 기본 값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디폴트. 자, 이제 프롭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변수 하나 만들어 갖고 여기다 이제 객체를 이제 정의해 놓는 거예요. 객체를 이제 정의해 갖고 어떤 디폴트 객체가 되는 거죠. 디폴트 어떤 이제 디폴트 값에 대한 어떤 객체를 이런 이제 변수로 하나 만들어 갖고 이제 정의를 이제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디폴트 프롭스라는 이런 어떤 이제 기본값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자, 프롭스 값이 없을 시, 자, 없을 시 이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객체로 이제 여러 개를, 그러니까 하나만 기본값을 하나만 정의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부모 쪽에서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보내고 있잖아요. 퍼스트, 뭐 세컨, 뭐 서드. 그러니까 각각을 하나의 객체에다가 저런 이제 세 개의 값을, 그러니까 여러 개를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 정의가 가능. 네. 그래서 자, 요것도 이제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네. 객체로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그 프롭스 값들에 대해서 어떤 기본 값을 정해 놓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드디어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 자, 열 번째는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기억나시나요? 뭐 숫자라든지 또는 뭐 부호령, 뭐 이런 것들, 불리언 타입, 네,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거 이제 넘길 시에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따옴표 없이, 네, 이렇게 이제 따옴표 없이 그 이제 코수염을 해주는 거예요. 코수염, 네, 코수염, 이렇게 두 개. 뭐예요? 영어로는 MUSTACH 머스태시예요. 자, 머스태시를 이제 해주고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이제 세컨드 값을 이제 보낸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이제 20을 보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내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다운표를 제외하고 다운표를 없애고, 자, 머스태시, 자, 이렇게 이제 코수염 표현식, 자, 머스태시 이제 표현식으로 작성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머스태시. 그래서 이제 코수염. 네. 자, 그래서 트루 펄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또는 뭐 트루 펄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다운표 해놓고 뭐 트루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운표를 없애고 머스태시 이렇게 이제 머스태시로 보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은 왜 숫자로 보냈는데 에러가 나지 하면서 한참을 초보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그 헤매지 않고 어떤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쉬운 거라도 모르면은 엄청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제 차가 아닌 차를 그 몰고 어디를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비가 이제 엄청나게 오는데 비 오는 날 이렇게 이제 그 와이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차를 정면에서 이렇게 그렸어야 됐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네, 네,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 이제 와이퍼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요 와이퍼를 그 스타트 시키는 그 동작 시키는 그 버튼이나 그게 이제 제가 몰던 차하고 전혀 그 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비가 오는데 정말 거짓말 않고 이거를 어디서 제가 그 스위치를 딱 키는지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게끔 할 수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비 오는 날 와이퍼도 안 켜고 굉장히 서행으로 진짜 한 30분을 운전하면서 그 목적지에 그 간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이 간단한 거 알면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모르면은 엄청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엄청나게 또 이제 화도 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이제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뭐 사소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잘 체크해가지고 좀 주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10가지 네, 이제 정리해 드린 거를 너무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이제 관련돼서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는 뭐 좀 이제 처음에 이제 외울 필요가 있는데 자꾸 이제 사용하시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외워지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이제 외우시고 자, 이렇게 이제 눈으로 이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암기하시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 한 10가지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습을 자, 바로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